가을 햇살이 창문 사이로 비스듬히 들어와 정숙의 주름진 손등을 따스하게 비춘다. 70을 넘긴 그녀의 하루는 언제나 같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작은 텃밭에 물을 주고 혼자서 조용히 식사를 한다. 딸은 서울에서 바쁘게 살고 있고 가끔 안부 전화가 전부다. 우체함을 확인하러 대문을 나서는 정숙의 발걸음이 멈춘다. 낡은 봉투 하나가 우체함에 들어있다. 누런 종이에 손으로 쓴 주소, 그리고 보낸 사람의 이름을 보는 순간 정숙의 가슴이 쿵 내려앉는다. 김도섭. 50년 전 그 이름이다. 손이 떨리기 시작한다. 봉투를 뜯기까지 한참이 걸린다. 편지지도 누렇게 바랬고 글씨는 예전처럼 반듯하지 않다. 정수가 그날의 약속을 아직 기억하고 있나요?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정숙은 현관 계단에 주저앉는다. 50년 전 그 봄날이 선명하게 떠오른다. 벚꽃이 흩날리던 마을 뒷산, 군복을 입은 도섭이 자신을 바라보며 했던 말들. 50년 후에 다시 만나자. 그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지. 그리고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20살의 그녀는 정말로 50년을 기다릴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세월은 모든 것을 바꿨다. 정숙은 다른 사람과 결혼했고 딸을 낳고 평범한 주부로 살았다. 그 약속은 점점 기억 저편으로 밀려났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 기억을 꺼내지 않았다. 너무 아프고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정숙은 편지를 품에 안고 집 안으로 들어간다. 안방 옷장 깊숙한 곳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꺼낸다. 먼지를 털어내니 50년 전의 기억들이 그대로 들어있다. 도섭이 써준 편지들, 함께 찍은 사진 한 장, 그리고 그가 선물한 작은 반지. 상자를 열자마자 눈물이 터진다. 50년 동안 꽁꽁 숨겨두었던 마음이 한꺼번에 흘러나온다. 그는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정말로 자신을 찾고 있었다. 어떡하지? 정숙의 중얼거림이 조용한 방 안에 메아리친다. 저녁이 되어도 정숙은 그 자리에 앉아 있다. 편지를 몇 번이나 다시 읽고 상자 속 물건들을 하나씩 만져본다. 그날 밤 정숙은 오랜만에 꿈을 꾼다. 20살의 자신과 도섭이 벚꽃길을 걷는 꿈을. 1973년 봄, 경상도의 작은 시골 마을. 20살 정숙은 아버지의 작은 구멍가게를 도우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그녀의 꿈은 서울로 나가 공부를 더 하는 것이었지만 집안 사정이 여의치 않았다. 마을에 새로 온 김도섭은 서울에서 내려온 선생님이었다.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군 입대 전까지 마을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었다. 키가 크고 눈이 맑은 그는 마을 처녀들의 관심사였지만 유독 정숙에게만 자주 구멍가게를 찾아왔다. 책 좀 빌려줄 수 있어요? 도섭이 처음 말을 걸어온 건 4월의 어느 오후였다. 정숙은 얼굴이 빨개지며 자신이 몰래 읽던 소설책을 건네주었다. 문학을 좋아하시는군요. 도섭의 미소에 정숙의 마음이 두근거렸다. 그렇게 시작된 두 사람의 만남은 책을 매개로 깊어제다. 도섭은 정숙에게 다양한 책들을 빌려주었고 정숙은 그 책들을 읽으며 더 넓은 세상을 꿈꾸게 되었다. 저녁이면 마을 뒷산에서 만나 책 이야기를 하고 미래에 대한 꿈을 나누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정숙의 아버지는 가난한 선생님과 딸의 만남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다. 공부 꽤나 했다고 우리 딸한테 함부로 접근하지 마라. 아버지의 호통에 도섭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도섭의 집안 역시 마찬가지였다. 시골 처녀와의 연애를 반대하는 편지가 서울에서 날아왔다. 여름이 끝나갈 무렵 도섭에게 군 입대 영장이 나왔다. 두 사람은 마지막 밤을 뒷산에서 보냈다. 벚꽃이 지고 대신 별들이 가득한 하늘 아래에서 도섭은 정숙의 손을 꼭 잡았다. 정숙아,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해.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약속할 수 없어.
도섭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도 하나만 약속하자. 50년 후 우리가 모두 나이 들어서 누구도 우리를 가로막을 수 없을 때 다시 이 자리에서 만나자. 정숙은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기다릴게. 50년이든 100년이든 기다릴게. 그날 밤 도섭은 자신의 작은 반지를 정숙의 손에 끼워 주었다. 이걸 보고 나를 기억해줘. 현재로 돌아온 정숙은 편지를 다시 접는다. 그걸 왜 지금 생각나게 해. 혼잣말이 쓸쓸하게 울린다. 너무 늦었다. 정말 너무 늦었다. 며칠 후 서울에서 딸 미영이 찾아온다. 대학에서 심리학을 가르치는 미영은 요즘 부쩍 어머니가 걱정된다. 혼자 사는 70 넘은 노인이 이 넓은 집에서 외롭게 지내는 모습이 안쓰럽다는 것이다. 엄마, 서울 근처 요양원 하나 알아봤어요. 시설도 좋고 같은 또래 분들도 많고. 미영의 말에 정숙의 표정이 굳는다. 난 여기서 살 거야. 이 집에서 태어나서 이 집에서 죽을 거야. 엄마는 고집이 너무 세요. 혼자 쓰러지면 어떡해요? 밤에 응급실 갈 일 생기면 어떻게 하고요? 미영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정숙은 딸의 걱정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요양원이라는 말 자체가 자신을 버리겠다는 뜻으로 들린다. 너는 나를 짐으로 생각하는구나. 정숙의 말에 미영이 당황한다. 그게 아니라 걱정되어서. 걱정, 내 걱정을 덜어주려고 나를 어디 갖다 버리려는 거지. 말다툼은 점점 격해진다. 결국 미영은 일주일만 시간을 드릴게요. 그때까지 생각해 보세요라며 서울로 돌아간다. 정숙은 홀로 남겨진 집에서 깊은 한숨을 쉰다. 오랫동안 가까이 지내던 이웃들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다.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도시로 이사를 가거나 세상을 떠났고 새로 이사 온 사람들과는 정을 나누기 어렵다. 가끔 만나는 동갑내기 친구들도 자식들과 함께 사는 이야기만 한다. 우리는 자식들한테 짐이 되면 안 돼. 친구 영희의 말이 가슴에 박힌다. 정말 자신들은 짐일 뿐인 걸까? 한때 이 마을의 중심에서 살아가던 그들이 이제는 주변인이 되어버린 걸까? 그날 밤 정숙은 도섭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는다. 편지 끝에 적힌 주소를 본다. 부산 해운대의 한 요양병원이었다. 그는 그곳에서 투병 중이라고 했다. 많이 아프신가 봐. 정숙의 마음이 아려온다. 새벽녘 정숙은 결심을 한다. 딸에게 짐이 되기보다는 자신의 마음에 솔직해지자. 살아생전 마지막으로 한 번은 자신을 위해 살아보자. 이젠 나도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정숙은 옷가지를 작은 가방에 챙기고 기차표를 사러 나간다. 기차역으로 가는 길 마을을 돌아본다. 어린 시절부터 살아온 이곳, 도섭과 사랑했던 이곳. 이제 정말 떠날 때가 된 것 같다. 적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그런 마음으로 정숙은 부산행 기차에 몸을 맡긴다. 해운대 요양병원은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자리 잡고 있었다. 정숙은 떨리는 마음으로 접수처에 김도섭을 찾는다고 말한다. 3층 305호실에 계세요. 하지만 면회 시간이. 간호사의 말을 끝까지 듣지 못하고 정숙은 계단을 오른다. 305호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인다. 50년 만의 만남이다. 그는 어떤 모습일까? 자신을 알아볼까? 문을 살짝 열자 침대에 누워있는 한 남자가 보인다. 머리는 희끗하고 얼굴은 야위었지만 여전히 도섭의 눈빛이었다. 정숙이구나. 도섭이 먼저 말을 건다.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린다. 5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 같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본다. 미안했어. 도섭이 먼저 입을 연다. 그때 너를 혼자 두고 떠나서. 편지도 제대로 쓰지 못해서. 그의 목소리가 떨린다. 나도 미안해.
기다리지 못해서,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두 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흐른다. 하지만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다. 50년 동안 하고 싶었던 모든 말들이 그 침묵 속에 담겨 있는 것 같다. 도섭의 손은 많이 야위었다. 가난 말기라고 했다.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둘 다 알고 있었다. 그래도 너를 다시 볼 수 있어서 다행이야. 도섭이 정숙의 손을 잡는다. 여전히 따뜻했다. 우리 여행 한번 가지 않을래? 정숙이 갑자기 말한다. 여행, 응, 그때 못 가본 곳들. 함께 가보고 싶어. 도섭의 눈이 반짝인다. 정말 가능할까? 가능하고 말고. 의사 선생님께 물어볼게. 의사는 처음에 반대했지만 정숙의 간절한 부탁에 며칠간의 외박을 허락한다. 단 응급 상황에 대비해 모든 준비를 철저히 하라는 조건이었다. 그날 밤 도섭은 창밖 바다를 바라보며 말한다. 정숙아,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난 것 같아. 무슨 기적? 이 나이에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야. 정숙은 도섭의 손을 더 꽉 잡는다.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걸 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소중하다. 제주도에 가보고 싶어. 그때 너랑 가보고 싶다고 했던 곳. 정숙의 제안에 도섭이 미소를 짓는다. 좋아. 우리만의 신혼여행이라고 생각하자. 제주도행 비행기 안에서 정숙은 도섭의 손을 잡고 있다. 70 넘어 처음 타는 비행기에 두 사람 모두 설렌다. 도섭은 창밖을 바라보며 구름 위를 날고 있네라고 신기해한다. 제주도의 바닷가 펜션에 도착한 두 사람은 마치 신혼부부처럼 수줍어한다. 정숙은 도섭을 위해 죽을 끓이고 도섭은 정숙을 위해 바닷가에서 주운 예쁜 조개 껍질을 선물한다. 우리 그때 결혼했다면 어땠을까? 해변을 걸으며 도섭이 묻는다. 아마 매일 싸웠을 거야. 둘 다 고집이 센걸. 정숙의 대답에 도섭이 웃는다. 그래도 행복했을 거야. 바다를 바라보며 앉아있는 두 사람의 모습은 평화롭다. 도섭의 얼굴색이 좋지 않지만 정숙과 함께 있을 때만큼은 생기가 돈다. 정숙아, 나 하나 물어봐도 될까? 뭔데? 그때 나를 기다리지 못한 거 원망하지 않아? 정숙은 잠시 침묵한다. 원망했어. 처음엔. 왜 연락도 안 하고 편지도 안 보내고. 미안해. 그때는 너무 어려서. 자존심도 있었고. 나도 미안해. 좀 더 기다렸어야 했는데. 아니야, 넌 잘못이 없어. 젊을 때는 사랑만으로는 살 수 없잖아.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고. 도섭이 정숙의 어깨를 감싼다. 그래도 지금 이렇게 만났으니 다행이야. 저녁이 되자 두 사람은 바닷가에서 다시 약속한다. 이번엔 진짜 마지막 약속이야. 도섭이 말한다. 이 다음에 꼭 다시 만나자. 저 세상에서라도. 정숙이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인다. 도섭아, 하나만 말해줘. 정숙이 조심스럽게 입을 연다. 그때 내가 다른 사람과 결혼했을 때 많이 힘들었지. 도섭은 한참 바다를 바라보다 대답한다. 힘들었어. 정말 많이. 하지만 내가 행복하기를 바랐어.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했거든. 나도 행복했어. 남편도 좋은 사람이었고, 딸도 건강하게 잘 자랐고. 하지만 가끔은 내 생각이 났어. 특히 봄에는. 정숙의 고백에 도섭이 미소를 짓는다. 우리 서로 용서하자. 그때의 우리를, 지금의 우리를. 도섭의 말에 정숙이 고개를 끄덕인다. 바다 위로 노을이 붉게 물든다. 두 사람의 인생도 노을처럼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었다. 그날 밤 펜션에서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잠든다.
꿈속에서 그들은 다시 20살이 되어 벚꽃길을 걷는다. 제주도에서의 둘째 날 아침, 정숙의 휴대폰이 울린다. 딸 미영이다. 엄마, 어디 계세요? 집에 안 계시던데. 정숙은 한동안 말을 못한다. 딸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 엄마, 미영의 목소리가 불안하다. 나 여행 왔어. 여행이요, 혼자. 아니, 친구랑. 거짓말이다. 하지만 진실을 말하기엔 너무 복잡하다. 몇 시간 후 미영이 제주도까지 찾아온다. 펜션 앞에서 마주친 미영의 표정은 충격 그 자체다. 어머니 옆에 있는 낯선 남자, 그리고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이게 무슨 일입니까? 미영의 목소리가 날카롭다. 미영아. 정숙이 딸을 달래려 하지만 미영은 돌아선다. 친구랑 여행 왔다고 하셨죠? 이분이 친구세요? 펜션 안에서 벌어진 대화는 폭풍우 같다. 엄마 나이가 몇 살인데 이런 일을. 도대체 이분이 누구예요? 미영의 질문이 쏟아진다. 정숙은 주저주저하며 옛날 친구야 라고만 답한다. 도섭이 조용히 입을 연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는 미영에게 자신과 정숙의 과거를 차근차근 설명한다. 50년 전의 사랑, 헤어짐, 그리고 최근의 재회까지. 말이 안 돼요. 엄마가 아빠를 배신했다는 거예요. 미영이 울먹인다. 그게 아니야. 정숙이 딸을 위로하려 하지만 미영은 들으려 하지 않는다. 도섭이 다시 말한다. 따님, 어머니를 탓하지 마세요. 사랑이란 건 나이가 들어도 사라지지 않아요. 특히 첫사랑은. 첫사랑이 뭐가 중요해요? 엄마는 유부녀였잖아요. 갈등이 깊어질 때 도섭이 미영에게 정숙의 삶에 대해 이야기한다. 따님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아세요? 남편분이 돌아가신 후에 혼자서 얼마나 쓸쓸하게 지내셨는지.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아니에요. 어머니는 그냥 한 번 더 사랑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자로서 살고 싶으셨던 거예요. 도섭의 말을 듣던 미영의 표정이 조금씩 변한다. 처음으로 어머니를 한 명의 여성으로 바라보게 되는 순간이다. 항상 엄마로만 생각했던 사람이 한때는 20살의 처녀였고 사랑에 아파했고 꿈을 가졌던 여성이었다는 것을. 엄마. 미영이 처음으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한다. 정말 행복하세요? 정숙이 고개를 끄덕인다. 응, 정말 오랜만에 행복해.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바닷가를 걷는다. 미영은 도섭에게 어머니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도섭은 미영에게 젊은 시절 정숙의 모습을 들려준다. 점점 서로를 이해해가는 시간이다. 제주도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도섭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진다. 정숙은 매일 병원에서 그를 돌본다. 도섭은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잠들어 있는 시간이 많아진다. 어느 날 밤 도섭이 정숙에게 말한다. 정숙아, 내가 편지 하나 써놨어. 내 서랍에 있으니까 나중에 읽어봐. 무슨 편지? 지금 읽어도 되지 않아? 안 돼. 나중에. 꼭 나중에 읽어. 다음 날 아침 정숙이 병실에 도착했을 때 도섭은 이미 평화로운 얼굴로 세상을 떠나 있었다. 간호사는 새벽 4시경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고 말한다.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편안하게 떠났다고. 정숙은 한동안 도섭의 손을 잡고 앉아 있다. 차가워진 그 손을 놓을 수가 없다. 고마웠어. 마지막에 나를 다시 사랑하게 해줘서. 정숙의 눈물이 도섭의 손등에 떨어진다. 도섭의 서랍에서 편지를 찾는다. 봉투에는 정숙에게라고 쓰여 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뜯어 읽는다. 정숙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건 내가 먼저 떠났다는 뜻이겠지? 미안해. 약속보다 먼저 가게 되어서. 하지만 후회는 없어.
마지막 순간까지 너와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거든. 당신을 만나 삶이 참 따뜻했어. 50년 전에도 지금도. 당신 덕분에 내 인생은 완성되었어. 이제 편안하게 떠날 수 있어. 정수가, 너무 슬퍼하지 마. 우리는 약속했잖아. 다음에 꼭 다시 만나기로. 그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 사랑해, 정수가. 편지를 읽고 나자 정숙은 오히려 평온해진다. 도섭의 마지막 말들이 가슴을 따뜻하게 만든다. 그는 행복하게 떠났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장례식에는 도섭의 제자들과 병원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미영도 와서 어머니를 위로한다.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아. 도섭이가 행복하게 떠났어. 그날 밤 정숙은 도섭의 유품들을 정리한다. 그가 입던 스웨터, 읽던 책, 그리고 제주도에서 함께 주운 조개 껍질. 하나하나가 소중한 추억이다. 정숙은 그 물건들을 가슴에 꼭 안는다. 고마웠어, 도섭아. 나에게 마지막 사랑을 선물해줘서. 정숙의 속삭임이 조용한 밤 공기에 스며든다. 슬픔보다는 감사함이 더 크다. 짧았지만 진실한 사랑을 다시 경험할 수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창밖으로 별들이 반짝인다. 도섭도 저 별 중 하나가 되어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것 같다. 정숙은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본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잘 있어. 1년이 지났다. 정숙은 다시 고향 마을로 돌아와 있다. 딸 미영이 더 이상 요양원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다.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집 앞 작은 정원에는 도섭을 기리며 심은 벚꽃나무가 자라고 있다. 아직 작지만 내년 봄이면 꽃을 피울 것 같다. 정숙은 매일 아침 그 나무에 물을 주며 도섭과의 추억을 떠올린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다. 도섭과 처음 약속했던 그 자리, 마을 뒷산의 벤치에 가는 날이다. 1년 전 도섭이 세상을 떠난 날이기도 하다. 정숙은 천천히 산길을 올라간다. 예전보다 숨이 차지만 마음은 가볍다. 벤치에 도착하니 뜻밖의 광경이 펼쳐진다. 10살 정도의 소년이 벤치에 앉아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다. 얘야, 여기서 뭐하니? 정숙이 다가가 묻는다. 할머니, 저 친구를 기다려요. 오늘 이사 가거든요. 소년의 목소리가 슬프다. 친구랑 헤어지는구나. 네. 근데 친구가 나중에 꼭 다시 만나자고 했어요. 어른이 되면요. 정숙의 가슴이 따뜻해진다. 50년 전 자신과 도섭의 모습이 그 소년에게서 보인다. 그래, 기다리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란다. 정말요? 소년이 눈을 반짝인다. 그럼요. 할머니도 옛날에 이 자리에서 누군가를 기다렸거든. 아주 오랫동안. 그 사람 만났어요? 응, 만났어. 아주 늦게 만났지만. 소년이 할머니의 얼굴을 유심히 본다. 할머니, 행복해 보여요. 그래? 정말 행복해. 기다린 보람이 있었거든. 잠시 후 소년의 친구가 나타난다. 두 아이는 울먹이며 작별 인사를 나눈다. 꼭 다시 만나자. 응, 약속해. 아이들이 떠나간 후 정숙은 혼자 벤치에 앉는다. 바람에 나무잎들이 살랑인다. 정숙은 눈을 감고 도섭을 떠올린다. 그의 목소리, 그의 미소, 그의 따뜻한 손. 모든 것이 생생하다. 도섭아, 우리 정말 행복했지. 정숙의 중얼거림에 바람이 대답하는 것 같다. 나도 곧 갈게. 그때까지 기다려줘.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 간다. 정숙은 천천히 일어나 집으로 향한다. 돌아가는 길에 벚꽃나무를 다시 한번 쓰다듬는다. 내년 봄이 기다려진다.
도섭과의 추억이 꽃으로 피어날 그때가. 집에 도착한 정숙은 도섭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는다. 당신을 만나 삶이 참 따뜻했어. 그 문장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진다. 저녁이 되어 미영이 전화를 건다. 엄마, 안녕히 주무세요. 응, 너도.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전화를 끊은 후 정숙은 창밖을 본다.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한다. 도섭이 있을 곳을 향해 손을 흔든다. 잘 자, 도섭아. 꿈에서 만나자. 그날 밤 정숙은 아름다운 꿈을 꾼다. 20살의 자신과 도섭이 벚꽃길을 걷고 있다. 영원히 변하지 않을 그 시간 속에서 두 사람은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 창밖으로 달빛이 부드럽게 비춘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는 것을 정숙은 이제 안다. 그리고 기다림의 끝에는 언제나 만남이 있다는 것도. 50년 만의 약속은 이렇게 완성되었다. 진정한 사랑은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구독,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알람 설정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